클라라와 태양, 나의 어머니 시드코 이시구로를 기억하며 루사와 내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는 매장 중앙볼 잡지 테이블 쪽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창문이 절반 넘게 보였다. 그래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무직 노동자, 택시, 조깅하는 사람, 관광객, 거지 아저씨와 개, RPO 빌딩 아랫부분이 보였다. 우리가 좀 적응이 된 다음에는 매니저가 매장 앞쪽 쇼윈도 바로 뒤까지 가도록 허락해줘서 RPO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보았다. 딱 적당한 시각에 그 자리에 가면 해가 우리 빌딩이 있는 쪽에서 RPO 빌딩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해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운이 좋은 날이면 나는 얼굴을 내밀어 해가 주는 자양분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 했다. 루사가 곁에 있을 때는 루사에게도 그러라고 말했다. 1, 2분 정도 지난 뒤엔 원래 자리인 매장 중앙부로 돌아가야 했다. 그 자리에서 해를 못 볼 때가 많아서 세상에 나온 지 아직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점점 약해지진 않을지 걱정했었다. 그때 우리와 같이 있던 소년 AFX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해는 우리한테 올 수 있다고 했다. 렉스가 마룻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게 해의 문이야. 걱정되면 저걸 만져봐. 그러면 다시 튼튼해질 거야. 렉스가 이 말을 했을 때는 매장엔 손님이 하나도 없었고 매니저는 빨간 선반 위의 물건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나는 굳이 허락을 받느라 매니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로사를 힐끗 보았는데 무표정하게 나를 마주보길래 나는 2걸음 걸어가 무릎을 꿇고 바닥 위에 생긴 해의 무늬에 2손을 뻗었다. 그런데 손이 거기 닿는 순간 무늬가 흐릿해지더니 어떻게 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클라라, 너 정말 욕심 많다. 너희들 소녀 AF들은 다 욕심이 많아. 그때 내가 세상에 나온 지 아직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바로 그게 내 잘못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해의 무늬를 만진 그 순간에 우연히 해가 물러간 것 뿐이라고. 하지만 소년 AFX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다. 내가 자양분을 다 가져갔어. 봐, 클라라, 깜깜해졌지 않아? 미안해. 난 렉스에게 이렇게 말하고 로사에게도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다 가져가려던 건 아니었어. 너 때문에 저녁 때 되면 기운이 없어지겠다. 소년 AFX가 말했다. 너 농담하는 거지? 농담인 거 알아. 농담 아니야. 지금 바로 아파질 수도 있어. 게다가 뒤쪽에 있는 AF들은 어떡하라고. 지금도 상태가 별론데. 이제 더 나빠질 거야. 넌 욕심이 많아, 클라라. 진심 아닌 거 알아.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 아까만큼은 자신이 없었다. 루사를 다시 쳐다보았는데 루사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B3, B3도 물론 포함해서요. 그런가요?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내 쪽으로 3걸음 다가왔다. 클라라한테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엄마 제발. 주시, 잠깐만. 내가 클라라랑 이야기하는 동안 조금만 있어봐. 그래서 어머니와 내가 둘이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쉽진 않았다. 어쩌면 두려움이 겉으로 내비칠 것도 같았다. 클라라, 조시를 보지 말고 대답해봐. 조시 눈이 무슨 색이지? 회색입니다. 좋아, 조시. 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자, 클라라.
우리 딸 목소리, 방금 걔가 말하는 거 들었지? 조시 목소리 높이가 어느 정도야? 대화할 때의 목소리는 가온다 위의 A 플랫과 C 옥타브 사이입니다. 그래? 잠시 또 침묵이 흐르더니 어머니가 말했다. 마지막 질문이야. 우리 딸이 걷는 모습에서 어떤 걸 알아차렸니? 오른쪽 고관절이 조금 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 어깨도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급작스럽게 움직여 불필요한 충격을 가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어머니는 곰곰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말했다. 그래, 클라라. 아주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조시의 걸음걸이를 그대로 따라해 볼 수 있겠어? 해줄 수 있겠니? 지금? 우리 딸이 걷는 것처럼?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매니저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벌리는 게 보였다. 그러나 매니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나와 눈이 마주치자 보일 듯 말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는 걷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조시뿐 아니라 AF들까지 모두 집중해서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아침문을 지나 바닥 위에 뻗은 해의 무늬 위로 발을 디뎠다. 그러고는 중앙부에 있는 B3들과 유리 진열대 방향을 향해 걸었다. 나는 내가 본 주시의 걸음걸이를 최대한 되살리려고 애를 썼다. 방문객이 바닥에 놓인 어떤 물건을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일 때마다 가방이 앞으로 휙 떨어졌다. 방문객이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쳐다볼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다른 기억이 떠올랐었는지 나는 한동안 그 사람의 존재를 잊고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고 긴 코트를 입은 방문객이 바로 내 앞에 서 있었다. 여자가 몸을 숙여 내 얼굴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나는 매니저를 알아보았고 가슴에 행복이 가득 찼다. 클라라구나. 맞지? 네, 맞아요. 나는 웃으며 매니저를 올려다보았다. 클라라, 정말 반갑다. 잠깐만. 깔고 앉을 만한 걸 가져올게. 매니저는 흙바닥 위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조그만 철제 상자를 끌고 돌아왔다. 매니저가 내 앞에 상자를 놓고 그 위에 앉자 매니저 뒤에 드넓은 하늘이 있었는데도 매니저의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 거의 1년 전에 여기에서 뭔가를 찾았는데 처음엔 넌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지. 하지만 이번엔 정말 내가 맞구나. 정말 기뻐. 매니저님을 다시 만나서 행복해요. 매니저는 계속해서 웃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나를 다시 봤으니 혼란스러울 것 같아. 매니저님을 다시 뵈서 행복하기만 해요. 그럼 얘기 좀 해주렴. 너 그동안,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 내내 가게에서 너를 데려간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니? 이런 걸 물어보려니 미안한데 나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잘 얻을 수가 없거든. 네, 그럼요. 내내 조시와 함께 있었어요. 조시가 대학에 갈 때까지요. 그래, 그럼 성공적이었던 거구나. 집을 잘 찾았어. 네, 제가 서비스를 잘했고 조시가 외로워지지 않도록 방지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랬을 거야. 내가 거기 있는 동안 그 아이는 외로운 게 뭔지도 몰랐을 거야. 그랬기를 바라요. 알지, 클라라. 내가 돌봤던 AF들 중에서도 너는 정말 놀라운 아이였어. 특별한 통찰력이 있었지. 관찰력도 뛰어나고. 나는 바로 알아봤어. 잘 되었다니 정말 기쁘다.
아무리 너처럼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이거든. 매니저님은 지금도 AF들을 돌보세요? 아니, 아니야. 그만둔 지 꽤 됐어. 매니저는 야적장을 쓱 둘러보더니 다시 나를 보고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가끔 여기 온단다. 메모리얼 브릿지에 있는 야적장에도 가고. 하지만 여기가 가장 좋아. 매니저님은 가게에 있었던 AF들을 찾으러 오는 건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작은 기념품을 수집하는 게 좋아서. 매니저는 주머니 가방을 가리켰다. 큰 거는 못 가져가게 해. 하지만 작은 것들은 신경 안 쓰지. 여기 사람들이 날 알아. 어쨌든 내 말이 맞아. 여기 올 때마다 옛날 내 AF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와. 로사를 만난 적 있으세요? 로사? 사실 만났어. 여기에서 찾았지. 2년도 더 지난 것 같아. 로사는 너처럼 잘 되지는 않았어. 로사는 자기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나요? 그런 건 아니었고, 하지만 넌 걱정 마. 로사는 신경 쓰지 말고 내 얘기를 해줘. 넌 특별한 능력이 있었잖아. 내 아이도 그걸 알아봐 줬어야 할 텐데. 그랬던 것 같아요. 집안 사람들 전부 저에게 아주 친절했어요.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게에 와서 너를 골랐던 날이 생각나. 어머니가 너를 테스트한다고 딸처럼 걸어보라고 했지. 그래서 걱정이 됐었어. 내가 떠난 다음에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 매니저님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에게 최고의 집이었어요. 조씨는 최고의 아이였고요. 매니저는 한동안 말없이 웃음 띤 얼굴을 보고만 있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을 했다. 조씨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래야만 했다면 제가 조씨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되어서 훨씬 잘 되었어요. 릭과 조씨가 함께 하지는 않지만. 내 말이 틀림없이 맞을 거야, 클라라. 그런데 조씨를 계속 이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무슨 소리지? 저는 조씨를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야만 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잘 되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릭, 가정부 멜라니아, 아버지. 그 사람들이 가슴 속에서 조시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는 다가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 클라라,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카팔디 씨는 조시 안에 제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에게 계속 찾고 찾아봤지만 그런 것은 없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카팔디 씨가 잘못된 곳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지만 조시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조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카팔디 씨가 틀렸고 제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대로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맞을 거야, 클라라. 내 AF들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바로 그런 말을 듣고 싶단다. 잘 되어서 기쁘다는 말, 후회가 없다는 말. 너 저쪽 먼 쪽에 B3들 있는 거 아니? 우리 가게에 있던 아이들은 아니지만 내가 같이 있고 싶다면 사람들한테 너를 옮겨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괜찮습니다. 매니저님 여전히 친절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가 좋아요. 그리고 되돌아보고 순서대로 배열할 기억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게 현명한 것 같다. 가게에서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난 비스리한테는 너희 세대한테 느낀 것 같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어. 고객들도 비슷한 걸 느낀 게 아닌가 싶어. 비스리가 기술적으로는 아주 진보했지만
사람들이 비스리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지는 않았어. 오늘 널 만나서 정말 기쁘다. 내 생각 정말 자주 했어. 너는 내 AF들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훌륭했어. 매니저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가방이 앞쪽에서 흔들렸다. 가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어요. 해가 저한테 아주 친절했어요. 처음부터 늘 친절했지만 조슈아 같이 있을 때는 특별히 더 친절했어요. 매니저님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해가 늘 너한테 친절했을 거라고 믿어, 클라라. 매니저는 이렇게 말하며 뒤쪽 넓은 하늘을 돌아보며 한 손을 눈가에 올렸다. 한동안 우리는 같이 해를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매니저는 다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가야겠다, 클라라.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매니저는 의자로 썼던 철제 상자를 다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원래 위치로 끌어다 놓았다. 그러더니 쌓인 물건들 사이 긴 통로를 따라 걸어갔다. 나는 매니저가 가게에서와 다른 걸음걸이로 걷는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걸음을 디딜 때마다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서 긴 코트 자락이 흙바닥에 닿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중간쯤 갔을 때 매니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나는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나를 쳐다보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매니저는 저 먼 곳 지평선 근처 건설용 크레인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다시 가던 길을 갔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